자는 사이에 착용을 하고 아침에는 렌즈를 뺄 수 있기 때문에 낮에 생활할 때 안경도 쓰지 않고 렌즈도 끼지 않고 잘 볼 수 있다, 생활하기에 편안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 되겠고요. 드림렌즈의 또 다른 장점은 이제 언제든지 드림렌즈 착용을 중지했을 때 드림렌즈 착용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만 혼자 길게 수련회를 갔을 때 드림렌즈를 가져갔고 그 사이에 이제 드림렌즈 관리를 집에서 하던 것과 이제 환경이 달라지면서 좀 렌즈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균이 증식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드림렌즈라고 하는 거는 특수한 형태의 렌즈를 밤에 착용을 하고 잠을 자게 되면 그 사이에 이제 각막의 굴절률을 교정을 해줘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0.9, 1.0 이렇게 시력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수 렌즈입니다. 드림렌즈는 일반적인 콘택트 렌즈와 달리 역기화 렌즈라고 해서 특수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각막의 중심부는 조금 눌러주고 각막의 주변부에는 약간 여유 공간을 두어서 그쪽으로 이제 각막이 조금 모양을 이동할 수 있게 각막의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게 그렇게 고안된 렌즈이고요. 그리고 드림렌즈에 흔하게 있는 오해가 아이들이나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하기에 드림렌즈가 각막을 눌러주기 때문에 각막이 눌리면서 형태가 교정이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드림렌즈가 각막을 누르기 때문에 각막의 형태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드림렌즈는 각막 위에 눈물층 위에 이렇게 떠 있는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각막의 중심부는 눈물층을 얇게 만들어주고 그보다 약간의 주변 부위는 눈물층을 두껍게 만들어줘서 눈물층의 두께 차이에 따른 눈물의 압력 차이를 유발해서 각막의 상피를 조금 이동시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각막을 압박을 하거나 누르는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눈에 과도한 힘을 준다든지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방식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드림렌즈를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검사들이 있고요. 일단 드림렌즈를 하는 안과, 드림렌즈를 구비해 놓은 안과가 따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드림렌즈 시술을 하는 그런 병원을 찾아가셔야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일단은 처음 방문하시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나은 시력 검사, 교정 시력 검사, 굴절률 검사, 그리고 각막 지형도 검사, 편심률 측정, 난시도 측정, 난시축 측정, 안구 장축 측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드림렌즈에 적합한 눈인지 드림렌즈로 교정이 될 만한 눈인지 일단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렌즈 착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막의 형태에 맞춰서 렌즈 피팅을 하고 각자의 눈에 맞는 렌즈의 크기라든지 도수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맞는 렌즈를 시험 착용 렌즈 세트에서 골라서 착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 대여 기간을 드립니다. 병원에 따라서는 1주에서 2주 정도, 길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더 길게 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대여 시험 착용 기간을 드리고 아이들이 이제 드림렌즈를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들이 드림렌즈를 관리해 주실 수 있는지, 드림렌즈가 눈에 잘 맞는지, 시력이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 착용 일주일 후에 판단을 하고 렌즈를 해도 되겠다라는 최종 판단이 내려오면 이제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주문 렌즈를 가지고 이제 착용을 하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드림렌즈는 장점이 되게 많은 치료 방법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자는 사이에 착용을 하고 아침에는 렌즈를 뺄 수 있기 때문에 낮에 생활할 때 안경도 쓰지 않고 렌즈도 끼지 않고 잘 볼 수 있다, 생활하기에 편안하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한테 안과에서 드림렌즈를 많이 권하는 이유가 의학적으로 근시가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연구에서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썼을 때에는 근시 진행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거의 없는데 안경을 썼을 때보다 드림렌즈를 했을 때에는 근시 진행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드림렌즈를 많이 착용을 하게 되고요. 드림렌즈가 근시 진행을 억제해주는 원리는 우리 눈은 참 기가 막히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근시가 생기면 근시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안구가 변할 수 있고 원시가 생기면 원시가 더 진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안구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라는 것은 우리 눈에 들어온 빛의 초점이 망막보다 앞쪽에 맺히는 안구의 길이가 길어져서 생기는 현상이 근시가 되겠는데요. 드림렌즈를 착용했을 때에는 드림렌즈가 우리 눈에 당신의 눈은 지금 근시입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경을 썼을 때에는 주변부 망막에 빛의 초점이 망막의
앞에 맺히는 게 아니라 망막의 뒤쪽에 맺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경은 어떤 신호를 보내냐 하면 안구가 점점 더 자라야 돼요. 안구가 점점 장축이 길어져야 돼요. 라는 신호를 보낸다고 하면 드림 렌즈는 반대로 주변부 망막의 빛의 초점이 망막보다 앞쪽에 맺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당신의 눈은 충분히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하면 안 돼요. 라는 신호를 보내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드림 렌즈는 안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드림 렌즈의 또 다른 장점은 이제 언제든지 드림 렌즈 착용을 중지했을 때 드림 렌즈 착용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라식이나 라섹, 스마일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각막을 깎아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어렵지만 드림 렌즈의 경우에는 착용만 중지하면 1주나 2주 후에 원래 눈 상태로 돌아간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 청소년들한테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렌즈이고 신체 활동이 많거나 운동을 많이 하는 학생들, 직장인들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수술을 하기 어려운 성인 환자분들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매일 착용하는 것을 권유드리는데요. 근시도수가 심하지 않아서 이제 교정량이 적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각막이 특별히 단단해서 교정 효과가 이틀이나 3일 정도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보다는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이 되면서 각막이 좀 단단해지면서 교정 효과가 좀 오래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드림 렌즈를 착용한 지 오래돼서 각막 상태가 많이 안정화된 경우에는 또 한 번 착용하고 이틀이나 3일째까지도 시력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매일 끼는 게 아니라 이틀이나 3일에 한 번 정도 드림 렌즈를 착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드림 렌즈는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한 40%에서 6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0만큼 눈이 나빠진다고 하면 한 40에서 60 정도 나빠지게 근시 진행을 억제해 준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근시 진행 억제의 기준은 보통 안구 장축의 성장하는 양, 안구 장축의 변화량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구 장축의 그 성장을 40%에서 60% 정도 억제해 준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것이 각막에 상처가 난다든지 이물감이 심하다든지 각막에 혼탁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사실 각막에 혼탁까지 남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고요. 보통은 각막에 상처가 나거나 이물감 단계에서 저희가 렌즈를 교체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상처가 나고 부작용이 생길 만한 이유를 제거해 준다든지 렌즈를 빼는 방법을 다시 알려드린다든지 그런 합병증을 이제 원래대로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심각한 합병증의 경우에는 각막에 감염이 생겨서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일들도 생길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드림 렌즈를 실제로 저희가 시술을 하고 관찰을 하면서 그런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를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런 합병증이 생기기까지 사실 그 전에 불편 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이 갑자기 생기는 그런 합병증이 아니라 이물감이라든지 눈이 빨개진다든지 눈곱이 많이 낀다든지 하는 충분한 그런 경고 신호가 오랫동안 지속이 된 다음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병원에 검진을 잘 오시거나 렌즈 관리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심각한 경우에 그런 드림 렌즈 합병증을 만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보통 드림 렌즈를 하면서 눈에 심한 감염이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이만 혼자 길게 수련회를 갔을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수련회를 갔다든지 4박 5일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아이가 안경을 쓰지 않고 드림 렌즈를 가져갔고 그 사이에 이제 드림 렌즈 관리를 집에서 하던 것과 이제 환경이 달라지면서 좀 렌즈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균이 증식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드림 렌즈를 하면서도 수련회를 가거나 어디 아이만 혼자 여행을 가게 되는 일이 생겼을 때에는 드림 렌즈는 되도록 착용하지 마시고 안경을 착용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들, 이런 팁들이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